오늘 이렇게 증시가 안 좋으면서 이번 주 내내 관심 받은 게 사실 정시 테마주랑 정책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다 몰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되니까 사실 정치 테마주, 정책주는 안 건드려야지 하면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번 어떤 이야기 자,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정책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있죠. 네. 이게 이제 상지건설입니다. 상지건설. 아니 이게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음. 6월 3일까지 봐야 돼요. 그쵸. 정책주는 그 다음까지도 봐야 됩니다. 정책주라는 게 뭐 저출산 여기 지금 음. 다 정리돼 있죠. 저출산, 일자리, 뭐 세종시 이전, 그쵸. 지역 화폐, 뭐 주택 공급 확대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주택 공급 음. 확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 그래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올라가지 이렇게 보고 이게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뭐 김문수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섹타군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확장되는 섹타군들은 쉽게 안 빠집니다. 아하. 계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오늘 급락 나오고 있어요. 급락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매수 타점이에요 오늘. 그래서 또 전문가님이 오늘 담을 종목이 많아서 고민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보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상지건설을 왜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냐면 네. 지금 상한가를 6일 연속 갔어요. 자,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네 번, 다섯, 여섯 번. 어마무시한 상승세네요. 네. 음. 그럼 거래일로만 따지면 6거래일이거든요. 그쵸. 6거래일인데 3,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세상에 네. 이게 지금 주식 맞죠? 코인이 아니라. 네, 주식이에요. 대박. 자, 네. 이거를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쵸. 아, 나 정치 테마주 이거 상지건설 못 산 거 한스러울 거예요. 들어갔어야 저도 되는데. 이날 못 본 게 네. 한스러워요. 4월 2일 전문가님 날. 목소리가 갑자기. 예. 네. 근데 이런 기대감 그리고 그쵸. 이런 상승률 당연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너도나도 지금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는 뭐 형제 엘리트라든가 오리엔트 그쵸. 전공, 오리엔트 음. 바이오 이거 다 오리엔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00%가 다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쵸. 와 어마무시 왜냐면 지금 탄핵 이전에도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 가지고 "될 거다, 될 거다." 하면서. 오리엔트 전공이 왜 이재명 관련주로 엮인 줄 아세요? 사실 저 잘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 확실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그 지역에 살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막 이런 게 너무 다 많아 가지고 어떤 아, 이유인가요? 오리엔트 전공은? 오리엔트 전공은 네. 그 회사에서 이재명이 일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일을 하면서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맥주로. 그렇죠. 그쵸. 인맥주로 해서 가는 건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막 1000% 올라가고 막 500% 올라가고 지금 음. 상지건설도 뭐 그냥 뭐 지금 뭐 6 거래일 만에 막 이렇게 막 400% 500% 급등을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산 게 너무 아쉽겠죠. 그쵸. 지금 저도 아쉬운데.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네. 뭐가 또 엮였다. 이 그쵸. 종목이 또 이재명이랑 엮였다. 예. 또 가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수급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거는 뚜렷하지도 않고 기업의 뭐 펀더멘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이슈랑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쵸. 어. 근데 항상 대선 때마다 네. 항상 움직였어요. 그래 그쵸. 갖고 그때 당시에는 네. 5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아. 이벤트다. 오히려 산타의 선물 같은 그럴 음. 수 있겠네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5 년마다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고 점점 약간 빨라져요.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그렇게 되면 또 주주분들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다.' 하고 음. 좀 집중 투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네. 5년 만에 오는 거니까 네. '아 또 5년 언제 기다려.' 이랬는데 또 3년 만에 오네. 또 맞네요. 2년 만에 오네. 이런 식으로 점점 그렇죠.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국적 요소들이 예. 예. 엮였지만. 근데 네. 아마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정책주 이런 거 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음.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 적자폭
계속 심하게 음. 나오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죠. 그렇네요. 변동성이 네.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네요, 네. 정말. 네, 사실은 음. 정치 테마주, 네. 정책주 이거는 기본이 100%입니다. 원래 아, 목표 그렇군요. 수익률을 보통 100% 잡아요. 그 저는 돈을 그렇거든요. 복사해 주는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5년 만에 한번 오는 이벤트니까. 그니까요. 아, 5년이 아니죠.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이벤트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도체도 어렵고, 뭐 2차 맞아요. 전지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수급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쵸. 네,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아예 정치 테마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음. 이리로 가자. 그쵸.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아서 다 오르고 있을 때 같이 오르면 조금 더 관심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장이니까 더 관심이 쏠리고 어떤 주자가 좀 더 유력할까, 어떤 정책이 조금 더 관심 받을까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앵커님은 네. 누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저는 어. 정치에 대한 아무런 네. 색깔도 없고요. 그래요? 잘 모릅니다. 아, 이거 유튜브인데도 네. 말 못하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게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여당 쪽 네. 지금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예, 그쵸. 다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라고 이제 하면 안 돼. 전 대표? 네. 네. 테마주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일 좀 다시 한번 이 공약들 좀 공약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그쵸. 음. 그리고 사실 이 주가가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그쵸. 그 전에는 사실 뭐 음.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맞아요. 홍준표 안 갔거든요. 그쵸. 안 움직였죠. 그쵸. 이재명 관련 종목만 움직였죠.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관련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재명 쪽에서 나온 이슈예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탄력성 있게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음.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쵸. 제가 이거 수익을 냈죠. 어마무시했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자리. 진짜 쌀 때 사시고 네, 비쌀 때 파셨네요. 주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게 그걸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모두가 못 하니까 물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평단이 이게 네. 12,380원이었어요. 여기 평단이. 네, 현재는 12,300원. 얼마죠? 지금은 26,300원까지 오. 올라갔는데 네. 오늘 약간 상승폭 반납해서 지금 24,500원 정도에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25,000원 이상에서 정리는 했죠. 네. 딱 적절할 때 네. 빠지기 직전에 딱 105%. 어마무시한 상승률인데 이게 정말 전문가님 같은 전문 트레이더니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는 지금 대선을 참 제가 뭐 주식을 한 15년 했는데 네. 그 안에 대선만 몇 번 했어요. 하필 또 그 15년 기간이 좀 복잡스러웠네요. 네. 그리고 블랙시트죠. 영국이 EU 탈퇴할 때 그리고 네. 바이든과 또 미국 대선도 또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쵸.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하면 제가 그때 당시 힐러리에다가 또 올인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아이고. 근데 왜냐면 그때 네. 당시에 뭐 CNN이라든가 어떤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항상 우위를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설마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일기 때 맞아요. 일기 때는 네. 다들 어떻게 막 됐냐. 선거에 있어서 미국 선거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래서 트럼프가 됐다. 그쵸. 뭐 그런 소리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한강을 갔다 왔죠. 아이고야. 바람 쐬러. 아이고, 그쵸.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그만큼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하지 않은 후보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나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래 버리면은 또 이거는 그쵸. 그때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늦어요 이미. 어마무시하겠죠. 또 그 급락세도 급하게 올라준 만큼. 점 하한가 보셨어요? 아니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저는 그것도 맞아봤어요. 아이고야.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 그럼요. 그쵸. 그때 반기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점 하로 내려가면은 이게 풀리지도 않고 막 5일, 6일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팔지도 못해요. 팔지도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